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전략 전문가, 차선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정효영 수석매니저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퇴직연금 투자법 ABC인데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짧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의 정효영 수석 매니저입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아주 쉽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하셨으면 거의 17년 이렇게 넘게 퇴직연금만 쭉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전문가를 제가 모셨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투자하라, 퇴직연금으로 투자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 이게 그러려면 소위 제가 이제 책임지고 이제 투자하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소위 DC형이라고 하는데 이 DC형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도 좀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네. 자신이 그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유는 보통 입사를 하면서 음.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거나 음. 아니면은 이 퇴직금은 어차피 내가 퇴직할 때밖에는 못 받는 돈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많이 좀 별로 떨어지게 관심이 되는데요. 없으니까. 네, 이 내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의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인사팀에 전화하는 거는 조금 껄끄럽죠. 껄끄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네, 그럴 때에는 그 검색창에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네. 모든 내 연금 자산을 한눈에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금융기관에 DC형을 가입하고 있고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은 얼마이고 또 현재 몇 % 수익률이 나고 있는지조차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면 퇴직연금 계좌에 어떤 금융상품을 넣어야지 뭐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금융상품들을 일단 넣을 수가 있나요? 네, 크게 보면은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금 보장되지는 않지만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된다면 예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실적 배당된다 그러면 예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게 그렇습니다. 있죠? 그러면 실적 배당형은? 네, 일단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인데 네. 짧게는 3개월 만기부터 길게는 5년 만기까지 다양하게 상품이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은행의 정기예금보다는 금리가 좀 더 높은 저축은행의 예금도 함께 가입을 하실 수가 그것도 가입할 있습니다. 수 있고요. 네, 물론 둘 다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는 전부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적 배당 상품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주식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부터 네. 아주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주식형 펀드까지 다양하게 담으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 관심은 항상 이 투자하라 그러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그렇죠. 관심인데 퇴직연금에서 주식 직접 투자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계좌에 네. 주식을 직접 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또 불가능해요. 네. 네. 이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간에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주식형 펀드나 주식 혼합형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주식을 못 담게 하는 그런 이유는 네. 이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 자산인데 이걸 가지고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새 뭐 주식은 아니더라도 그 주식처럼 생긴 펀드 있잖아요. ETF라고. 그렇죠. 요거는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ETF에 투자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건 또 가능해요. 네. 그 최근에 퇴직연금으로 ETF에 투자하는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를 보면은 우선 ETF는 이제 그 보수, 즉 수수료가 펀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네. 이왕이면은 더 낮은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이 가입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것이고요. 또 이제 펀드는 한번 이걸 사고 파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네. ETF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액티브하게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ETF가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ETF는 펀드는 펀드지만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이 ETF에 또 관심이 많은데
이 어떤 퇴직연금이라도 모두 다 ETF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퇴직연금에서 ETF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음. 곳은 증권사가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이제 일부 은행에서도 음. ETF 상품들을 속속들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음. 은행에서 투자하는 ETF는 이제 실시간 매매는 불가능하고요. 음. 일정 시간 동안 들어온 주문을 모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체결을 하는 이 시차를 두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제공하는 ETF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입한 그런 DC형 퇴직연금이 은행인지 증권사인지 요 차이도 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또 관심 있는 게 또 퇴직연금으로 이제 혹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냐?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리츠라는 상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는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가능합니다. 네, 그 상장 리츠는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안정적으로 이 꾸준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최근에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분들은 시세 차익을 얻으려기보다는 퇴직연금 자산을 리츠에다 묻어놓고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은데요. 네. 이렇게 꼬박꼬박 배당이 나온다는 부분과 노후에 가서 연금을 받는다는 부분이 잘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장 리츠와 퇴직연금은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상장 리츠의 경우도 ETF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현재는 증권사에서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상장 리츠도 일단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으니까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네. 네. 이것도 은행과 이제 증권사 좀 차이가 있군요. 네. 또 최근에 이제 듣는 게 퇴직연금에 으로 이제 TDF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 또 주변에서 많이 해요. 그렇죠. TDF 하면 타겟 데이트 펀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요건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될까요? 네, TDF는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펀드 안에 있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상품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젊은 나이에는 채권보다는 주식의 비중을 높이 가져갔다가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을 늘려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TDF에 가입하실 때는 이 상품의 이름을 좀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TDF에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모든 TDF에는 이 목표 은퇴 시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상품 이름이 TDF 2025다라고 되어 있으면 2025년을 은퇴 시점으로 잡고 계시는 가입자분들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네. 따라서 202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 상품은 이미 상당히 채권 비중이 높은 상품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TDF 2050이라고 되어 있는 상품은 은퇴 시점을 2050년으로 네. 잡고 네. 있는 상품이라 상당히 긴 기간이 남아서 이 펀드는 현재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 뭐 은퇴 시점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골라서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퇴직연금 계좌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주식과 채권 비중이 변하도록 자동으로 변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밖에 그러면 퇴직연금 그 계좌 안에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또 있나요? 네, 우선 이 주식과 채권과 같은 이런 네. 전통 자산 외에도 금이나 달러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것도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실물 자산의 경우에도 직접 투자는 안 되고요. 펀드나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이나 달러 같은 자산을 이 금융 위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해지 자산으로 본다면 네.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적립금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주식은 빼고 상당히 다양한 네. 저 금융 자산들을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는 상품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없는 상품도 분명히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과 같은 이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안 되고요. 그리고 펀드 중에서도 좀 위험도가 높은 예를 들어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투자할 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ETF의 경우에도 이 주가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2배, 3배씩 움직이는 네. 레버리지 ETF라든지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있죠. 그런 거 직접 투자하신 분도 꽤 있는데 그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하고요. 음. 그리고 주가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네. 인버스 ETF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퇴직연금에선 담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리스크가 많다, 뭐 이런 상품들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약간 얘기를 했지만 은행하고 증권사랑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던데, 내가 이제 가입한 그 퇴직연금
그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제공하는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있을 텐데 내가 사고 싶은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내가 가입한 금융회사가 음. 내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면은 예.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다만 이 금융기관을 옮기는데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는데요. 음. 우선은 이 회사가 정해준 금융기관의 풀 안에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금융기관을 5개로 지정을 해줬으면 네. 그 5개 안에서만 이전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금융기관을 옮기는 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반드시 회사에 그 미리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음.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전을 진행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군요. 그러니까 할 그렇습니다.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게 좀 네. 돼 있군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적정 수익률, 요건 어떻게 좀 생각하고 투자 이렇게 구성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퇴직연금의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몇 프로로 잡아라 음. 이렇게 딱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각자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네. 어떤 경우가 됐든 이 퇴직연금의 목표 수익률은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잡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퇴직연금은 굉장히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인데 네. 매년 물가 상승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내고 있다면 내 자산의 가치는 해마다 조금씩 깎여 나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내가 받게 될 퇴직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네. 또 그리고 퇴직연금은 나한테 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아주 긴 시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다른 금융자산보다도 오히려 약간은 높은 목표 수익률을 잡고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연금은 내 퇴직 이후를 이제 대비하는 거니까 네. 젊으신 분들은 뭐 20년 뭐 이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어떤 목표 수익률을 좀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 네. 상승률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하면 되겠네요. 네. 이 퇴직연금 계좌 때 투자할 때 뭐 우리가 또 어떤 원칙을 좀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지만 퇴직연금은 내 노후의 은퇴 기반이 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 네, 그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퇴직연금을 여러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어떤 자산이 오르고 어떤 자산이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으로 이렇게 충분히 분산을 해놓으면 아무리 큰 위기가 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손실로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품을 충분히 잘 분산해 놨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외부 시장의 노이즈에 자꾸 휩쓸려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 말고 그저 펀드를 계속 사서 모은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니까 요럴 때 뭐 내가 지금 퇴직연금 계좌에서 갖고 있는 거 좀 떨어진 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 좀 뭐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하는 질문으로 쭉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쭉 퇴직연금 ABC 처음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다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원칙 3가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 3가지만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칙은 역시 충분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간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동일한 위험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여러 상품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시장의 타이밍을 보고 매수 매도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지향을 해야 하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 장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장기 투자 시에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네. 오랜 기간 동안 매일매일 수익이 쌓여가지고 그 수익률이 만들어진 게 아니었고요. 예,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단 며칠의 그 구간이 있었는데 네.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며칠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수익률 성패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그 시점을 미리 예측해서 그 직전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나온다는 것은 거의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식의 신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 시점을 딱
찝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예. 따라서 그 타이밍을 보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내 전체 투자 기간 안에 그 수익이 급등하는 며칠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네. 예.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이 퇴직연금은 가급적 중도에 인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네, 퇴직연금은 원래는 퇴직할 때까지 받을 수가 없는 자산인데 몇 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재직 중에라도 중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의외로 이런 부득이한 사유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간에 퇴직금을 인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기껏 분산 투자하고 자산 배분해왔던 효과들이 한 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내 노후까지는 절대 꺼내쓸 수 없는 돈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 자산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 네. 가지. 첫 번째 분산 투자, 두 번째 장기 투자, 세 번째 중도 인출하지 말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미래에셋증권의 정효영 수석 매니저 모시고 퇴직연금 투자법 ABC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좀 제약이 있었는데요.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꼭 관심을 가지고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 잘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증권의 정효용 수석 매니저,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